안녕하세요. 이동기 변리사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마음 심란하시죠? 예,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조금 잦아졌나 싶은데 아직 안심할 수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또 외국에서도 계속 확산일로에 있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 자부심을 가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똘똘 뭉치는 어떤 국민성도 그렇지만 드라이브 스루 검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계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침 며칠 전에 점심을 이제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드라이브 스루에 관한 기사를 보시면서 와, 정말 저거는 정말 자랑스럽다. 저거 빨리 특허 받아가지고 외국에다가 로열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특허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이 드라이브 스루 검진이 특허적인 측면에서 어떠한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봤고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인포그래픽을 통해 가지고 어, 대부분은 뭐 개념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정말 드라이브 스루 검진이 어떤 건지 먼저 좀 간단히 설명을 들어볼게요. 드라이브 스루라는 것은 먼저 땅이 넓은 미국에서 햄버거를 살 때 굳이 차를 주차하고 사서 다시 차를 빼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차에 탄 채로 햄버거를 사서 바로 그냥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지나가면서 물건을 사게 하는 그런 방식을 드라이브 스루라고 합니다. 거기 차가 내서 검진을 할 때 차에 탄 채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바로 드라이브 스루 검진인데요. 이때는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에 초점을 두어서 굳이 이제 좀 이제 드라이브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하는 사람하고 1대1로 대면을 좀 노출을 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채택한 게 바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입니다. 이 보시면요. 차들이 일렬로 줄을 서 있습니다. 이 차 안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창문을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차들이 연달아 있어도 각 차 안에 있는 운전자들은 서로 간에 노출되지 않고 격리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순서대로 먼저 접수를 통해 가지고 이 검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간단한 검진표라고 하죠. 최근에 여행 이력은 어떠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검진, 온도 체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실제 발열이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코로나19에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뭔가 이제 면봉 같은 걸 넣어가지고 코로나19에 어떤 채취를 하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량의 소독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종결이 되면서 자가 격리를 당부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드라이브 스루의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 그러면은 우와 정말 새로운 방식이야. 이 방식 특허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특허는 이런 자동차를 통해 가지고 움직이면서 차 안에서 검진을 완료한다라는 개념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허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방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하드웨어 또는 거기에 사용되는 온라인의 컴퓨터상의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방식에 있어서 사용되는 하드웨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특허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특허청에 등록된 어떤 선행 기술들을 좀 관련된 선행 기술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한 어떤 검진 방법은 아무래도 최초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적합도가 높은 선행 기술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허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나마 유사한 선행 기술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2016년도에 등록된 그런 등록 특허고요. 발명의 명칭은 이동형 음압 격리 병동 시스템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아니에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아니고 어떤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 확진되어서 케어를 받을 때는 어떤 그 병실과 병실 바깥에서 준비하는 곳하고의 압력 차이를 주어서 병실에 있는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음압 격리 병동이라고 하는데 차량에다가
이런 음압 격리 병동을 구현을 한 게 바로 이 특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머무는 이 병실의 개념, 침대의 어떤 개념이 있고 그 앞에서 중간에 어떤 에어록 같이 압력 차이를 통해 가지고 이 병실에 있는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외에 차량 안에 어떤 뭐 의료 장비 그리고 뭐 또 제어 장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차량에다가 구현을 한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전염병을 치료하는 것이라는 면에서는 연관성이 있는데 보다시피 이런 차량 안에 어떤 공간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로 특화적인 접근입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이브 스루를 다시 보시면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특화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줄지어 서 있을 수 있게 줄지어 서서 대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테고요. 그러면서 각 검진에 있어서 접수, 검진, 채취, 소독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개소, 뭐 장소의 개념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의 공간이 어떻게 줄을 서고 어떤 프로세스로 이어지고 또 각 단계에서 어떻게 그 차량에 있는 검진 대상자와 검진하는 사람이 좀 더 이제 격리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구성을 동원을 했을 때 비로소 특허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이런 내용들이 특허로 이제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하드웨어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특허를 접근한다고 했을 때 지금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과연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가장 지금 이 내용이 특허 출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 안 됐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는 지금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검증 방법이 아주 일반화되게 보편화되게 대한민국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특허 출원은 비공개 상태에서 특허 출원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신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을 시켜서 정말로 특허 출원된 시점에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이거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미 광범위하게 대한민국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면 신규성을 상실한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특허 등록에 아주 좀 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다행히도 특허법에서는 이렇게 어떤 그 공개가 된 상태에서는 1년 이내에 이 발명을 한 사람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을 하면 이런 그 신규성 상실에 대해서는 면제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위험한 상태에서 이미 이제 시행이 됐지만 이 발명한 사람 또는 그 연관된 사람이 이거는 내가 발명을 했고 내가 급해서 이렇게 먼저 사용을 했어 라고 밝히면서 특허 출원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개된 이제 발명 내용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지 않고 적법하게 어떤 증거성이란 요건만 충족을 하면 특허가 인정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개발한 사람이 발명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는 조금 여러 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부분은 뭐 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마 최초로는 인천의료원의 김진용 감염내과 과장님이 제안을 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실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사용한 거는 칠곡 경북대 병원에서 먼저 이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이거를 사용했다라는 얘기 또는 그 다음에 대구 영남대병원 그 다음에는 경기도 고양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사용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 이렇게 뭐 처음에 이거를 시행한 사람이 누구냐가 다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최초의 발명자가 누구냐 따라서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좀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승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김진용 감염내과 과장님을 최초 개발자라 보고 연관된 대학병원이나 대한민국 정부 보건복지부까지는 전부 다 이제 하나의 울타리에서 공동 개발자 또는 발명의 실시를 위임받은 사람, 허락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최초의 발명자의 허락에 의해서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실시가 됐고 이거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을 해가지고 특허 출원을 한다면 다시 한번 진보성이란 요건에 따라 가지고 특허 등록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변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이게 수십 군데에서 또는 수백 군데가 되나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있는데 이게 하필 외국에서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편마하기 위해서 뭐 효과가 없다느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그들도 따라하고 있어요. 좋은 방식이란 거를 반증하는 거죠. 근데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방식을 모방해서 시행했다면 이거는 말씀드린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발명자와 그 연관된 사람이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데 이거를 모방해서 따라한 제3의 사람이 따라한 것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출원 이전에 다른 사람이 이거를 먼저 시행을 한다면 그 특허 출원은 그 다른 일본이나 미국, 일본에서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죠. 유럽과 미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의해서 그 증보성을 판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체계화된 드라이브 스루 방식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연관된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특허 출원을 하고 이때는 여러 가지 어떤 하드웨어적인 특징과 어떤 감염의 확산을 막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어떤 수단들 하드웨어 툴 이런 것들까지 다 잘 동원을 해서 특허 출원을 한다면 외국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유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대해서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상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방식이 제안됐고 개발돼서 잘 사용이 됐고 효과를 냈기 때문에 특허 등록을 받았다라는 상징적인 면에서라도 특허 등록을 좀 시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대해서 좀 특허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참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성이나 어떤 창의성 같은 것들이 이 드라이브 스루 검진에 의해 가지고 좀 다시 한번 증명이 됐는데 어쨌든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나아가서 전 세계 국민들이 빨리 좀 위험 상황에서 확진 또는 또 음성 판단을 받아가지고 좀 이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종식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코로나19 조심하시고 이런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의해서 검진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각자 노력을 하시죠. 무엇보다 코로나19 빨리 종식됐으면 저 개인적으로도 소망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특허적인 관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